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죠.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87명입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60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500명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최근 500, 600명대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9명, 구미 3명, 포항, 영주, 청도 각 1명입니다. 현재 코로나 4차 위험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7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거 나온 얼마 전까지 달리 지역 전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현행 거리두기를 석 주 동안 더 연장하는 거죠?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됐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이를 결정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를 결정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재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4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기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2주보다 한 주 더 추가해 3주로 결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 되어 나오고 있고 지역 전파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포항 등 경북 도민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정말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코로나 재난 문자 송출을 줄였던 정부가 이제 민원이 잇따르자 일부 문자 보내는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잦은 코로나 재난 문자 발송으로 국민들 피로가 높아진다며 문자 송출을 줄이기로 했고 네. 포항시 등 각 지자체들은 문자 송출을 끊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코로나 정보를 국민들이 받지 못하니 코로나 정보로부터 깜깜이가 된다는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음. 각 지자체들도 정부에 민원을 넣었고요. 포항의 경우는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자들 중 하루에 8명이나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시민들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해 이런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포항시로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포항시 외에도 경북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매일 한 차례는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네. 또 자치단체장이 집단 감염 발생 상황, 동선 등 시민들에게 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사항은 지자체가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 변경 후 포항시 등 다른 경북의 지자체들도 기준에 맞는 재난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매일 한 차례 코로나 재난 문자를 받는 것은 이 숫자가 적으니 기존처럼 더 많은 문자 발송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재 포항시가 포항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조금 늘어났다면서요. 네,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포항 주소 갖기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 2월보다 700여 명이 늘어 50만 7,800여 명이 됐습니다. 포항시는 인구 늘리기에 계속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인구가 이렇게 조금 늘었는데 포항시가 이토록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포항시는 지난해 중순경부터 포항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50만 분기부료가 현실화됐기 때문이죠. 포항 인구는 예전 53만여 명을 유지하다 지난 2016년 51만 6,775명으로 줄더니 이듬해는 51만 3,832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또 지난 2018년에는 인구가 더욱 줄었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1만 밑으로 떨어져 50만여 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50만여 명의 인구가 계속 유지되니까 포항시는 행정조직 축소가 가장 우려돼 포항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네. 5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지면 각종 기관이 통폐합돼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조직 축소가 가장 우려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구가 5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현재 남구청, 북구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도 하나로 통합되고 남북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네. 이런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행정기관들이 축소되면 행정권한의 축소로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른 포항시 도시개발계획, 산업, 재정 등에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포항시는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야 포항 발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포항 인구 늘리기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도 포항시가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포항시는 주소갖기 운동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말고도 남구청, 북구청, 행정복지센터들도 하고 있고 네. 경찰서, 소방서 모두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관들은 모두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포항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포항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 포스텍, 한동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대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도 포항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학생들에게 포항으로 주소를 옮기면 전입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포항 주소갖기 노래 뮤직비디오도 찍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포항뿐만이 아니라 경북도 내 곳곳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네. 인구 감소 문제는 포항뿐만이 아닙니다. 경북의 곳곳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때문에 경북의 각 지자체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선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8, 90년대와 비교하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수준이고요. 네. 이렇다 보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직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도 매우 큽니다. 네. 요즘 취직할 곳도 많이 없고 어렵다 보니 다양한 기회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때문에 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 감소와 수도권으로 몰리는 영향이 큰데요. 지역에서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지역 인구가 늘어나려면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 기관들이 지역으로 흩어져야 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포항시 등 각 지자체들은 각종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기업이 유치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포항시도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유치를 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몇십 년 후에는 경북 등 전국 곳곳의 시골 지역의 경우는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구 늘리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곧 포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면서요? 네, 포항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400억 원 어치를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네. 지난달 상품권 발행분이 모두 판매돼 새롭게 발행해 판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은 전부 10% 특별 할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역 경제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포항시는 매년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행될 때마다 완판이 되고 있고요. 이 상품권은 포항에서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상인들이나 시민 모두 포항사랑 상품권을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9월에 출시된 포항사랑 카드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드 충전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포항시의 설명입니다. 네. 포항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올해 발행 목표액인 5천억인데 지류형 발행분 1,200억 원은 지난달 판매가 종료됐고 나머지는 이번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 원이고 연간 한도는 600만 원 이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포항의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한도를 초과한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전 A 포항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최누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전 A씨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포항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이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500만 원인데 네. 이 전 A씨의원은 이를 초과해서 기부한 겁니다. 이 전 A씨의원은 지난 2018년 공천을 받아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 시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이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A 전 시의원이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당시 A 시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려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이 무효 처리됩니다. 네. 이 재판 1심부터 A 시의원 사무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이 떨어졌는데 인정하지 않고 항소 상고를 모두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포항에서 6개월 전 실종된 9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요? 네, 6개월 전에 포항 한 시골 동네에서 실종된 할머니가 최근 한 시민에게 발견돼 유족에게 인계됐습니다. 네. 이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밤을 따라간다고 한 뒤 실종됐었는데요. 네. 실종 당시에 경찰, 소방 등이 이 시골 마을을 수색했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시골 마을 야산에서 이번에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경찰에 신고했으며 6개월 전 실종됐던 할머니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